네, 앞서 당국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만 지역사회 접촉이 우려됐었던 16번 환자의 접촉자는 30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딸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태고요. 싱가포르를 거쳐온 추가 확진자는 현장에서 말레이시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일본과 태국에 이어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외 국가에 대해서도 방역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당국 브리핑 들었습니다만, 자, 우려되는 그런 내용, 그런 우려되는 그 소식도 있고, 또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완치자가 이제 퇴원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일단 오늘 이제 2명의 확진자가 이제 추가로 나왔는데요. 일단 이제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제 경유해서 들어온 분, 제3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예. 추가 대책이 쉽지 않고 예. 또 막상 추가 대책을 했을 때 실익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중국 후베이성 또 우한 아니면은 중국의 발병 상황은 동남아 발병 상황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지금은 중국에서 오는 분을 검사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온 확진자가 우리나라 내국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하게 되면 그분들을 또 다 검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검사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숫자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물리적 역량의 문제군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태국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보다 위험성은 중국이 더 큰데 네. 태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으로 검사 역량을 돌리게 될 경우에는 네. 또 중국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국도 필요는 이해하지만 막상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막상 했을 때 실익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요는 인정되지만 막상 했을 때 실제 우리에게 실익이 있을 건가 이거는 좀 더 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어쨌든 심각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학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 위험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일본, 태국, 뭐 싱가포르 또 우리나라 이렇게 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인접해 있고 중국과 이제 사람 이동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4위권이면 이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는 사망 환자도 없고 예. 또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번 환자만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조치를 취해서 환자를 빨리 확진하고 빨리 입원 조치, 격리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감염 우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6번 환자가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 네. 16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이제 당국이 당면한 큰 숙제인데요. 이 16번 환자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금 이 16번 환자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그 전 세계 이제 확진자 분포 이제 순위가 좀 나왔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뭐 단연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본이 2위, 태국, 싱가포르, 한국, 뭐 홍콩. 한국과 홍콩은 이제 같습니다. 확진자 18명. 일본이 이제 하루 사이에 11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33명이고. 그렇습니다. 네, 태국과 싱가포르. 자, 이게 뭐 공교롭게도 최근에 해외를 경유해서 들어온 이제 확진자가 거쳐온 국가들이 바로 이제 일본, 태국, 싱가포르이거든요. 네. 자, 이것과도 이제 이 순위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 진단 키트라든가 일단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 범위를 갖다가 급격히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이제 이른바 이제 오염 지역 모니터링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지역을 좀 앞으로 뭐 단계적으로는 좀 그 넓히는 것을 어쨌든 좀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국하는 분들을 다 우리가 예. 다른 공항에서의 다른 통로나 이렇게 별도 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지금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그렇지는 못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분명히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본 것처럼 내국인이 그 나라에서 감염이 되어가지고 입국하는 사례도 앞으로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추이가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오늘 추가 확진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16번 환자의 딸이 이제 오늘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가족에게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무증상 감염을 좀 우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기는 한데요. 우선 이제 그 당국이 제일 걱정하던 유형의 환자가 이제 16번 환자 같은 경우입니다. 네.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이 태국 정확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는 아마도 여행 중인 태국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태국에서 감염되었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전혀 입국을 할 당시에 증상이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었으니까 이분이 당연히 자기는 전혀 뭐 증상의 느낌을 못 느꼈으니까 당연히 쉽게 통과가 됐을 거고 또 당국도 이분이 태국을 통해서 입국했으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아니니까 또 그것을 놓쳤을 거고요.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폐암 환자였고 폐암 치료를 받고 있고 기저질환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이분이 국내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정상 발현을 합니다. 네. 정상 발현을 해서 병원을 가는 거죠. 병원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나타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병원도 몇 차례를 옮기고 심지어 한 병원에서는 입원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상당히 이 폐렴 증상도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보통 지역 사회 감염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방역 감시망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확진이 될 때까지 약 16일 동안 입국하고 19일 날 입국하고 약 16일 동안 방역 감시망 밖에서 계속 불편하기는 한데 이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확정이 안 된 채로 여러 사람을 접촉한 거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염시키는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이 돼야 돼요. 근데 이분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바이러스에 압도당한 상태로 다른 분들보다는 심각한 병증을 드러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했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딸에게 감염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딸이 21세기 병원 3층에서 어머니를 간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밀접 접촉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장 딸에게 감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딸을 간병한 거죠. 아, 예. 그렇죠. 예. 딸이 어머니를 예, 그 예. 딸이 뭐 정형외과 관련해서 저 입원해 있었다고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머니는 가서 이제 간병을 하고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족을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다른 세 분의 아마 가족은 그렇게 밀접 접촉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음성으로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아직은 찾아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병원에서 이분이 가족을 감염시켰다라고 하는 정황이 예.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했다는 얘기고 네. 병원의 속성상 공기의 흐름이 제한되고 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확진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의료진이나 다른 분들을 접촉했을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 메르스 때나 다른 때를 보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이 지금 16번 환자에게서 다 충족이 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국은 16번 환자에게 매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말씀하신 됩니다. 대로 이제 16번 환자는 제3국을 통한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모두 다 이제 내포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은경 본부장도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감염 경로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당국도 상당히 좀 당혹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잠복기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통 이제 14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잠복기가. 내 면역력이 강하게 되면은 14일에 가까워져야 돼요. 예. 가까워져요. 그런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 앞쪽으로 당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6일 정도의 증상이 발현이 되거든요. 예. 감염되고 나서 6일. 예. 근데 내가 좀 약하다. 예. 그러면은 2일, 3일, 4일 이럴 때 증상이 발현이 되고요. 좀 내가 강하다 그러면은 뒤쪽에 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 잠복기가 다른 사람보다 짧았다. 그럼 19일 입국한 이후에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배제하지는 못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태국에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분은 첫째 하나는 잠복기도 잘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좀 더 적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쉽게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예. 세 번째는 감염이 되고 나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바이러스가 정식하게 되고 바이러스가 더 많은 양 배출하게 되거든요. 전파력이 커지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감시망 밖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슈퍼 전파자의 그런 특징을 온전히 갖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환자라 볼 수 이분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이제 2개 병원을 그냥 6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례 정의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16번 환자를 계기로 좀 사례 정의를 좀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확실히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분석할 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제한되고 또 이제 동남아나 이렇게 제3국의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의 사례는 검사를 해달라 그러면은 대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으니까 이런 환자를 맞닥뜨리게 되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의료진이 판단하건대 이분은 검사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유연하게 네.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좀 중요한 그런 때가 네.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환자는 오늘 퇴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4시에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염병 완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병마다 좀 달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질병과 관련해서는 우선 최소한 두 번 이상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돼요. 확실히 두 번 네. 이상의 검사에서 이때 검사를 하는 것도 횟수도 2회 이상이지만 시간도 24시간의 간격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검사해서 결과가 뭐 우리 다르다. 그러면 뒤에 검사를 한번 하고 뒤에 검사를 했는데 앞에 검사와 다르다. 그러면 세 번째 검사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검사의 횟수와 상관없이 24시간의 시간을 두고 확실히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24시간을 두는 이유는 이 24시간을 둬야 바이러스의 양의 차이가 나서 바이러스 양이 혹시 적어서 검출이 안 되는 것을 방비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네. 24시간의 차이를 둬서 적어도 두 번 이상으로 확실히 바이러스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질병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완치되거나 후유증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되어서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소위 네. 말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의 병으로 퇴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결정이 되었을 때 이제 퇴원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러면은 이 퇴원된 환자와 접촉해도 괜찮느냐 이런 예.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퇴원된 환자는 몸에 전혀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원한 이후에 또다시 감염될 우려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이 되면은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완전히 획득해서 네. 재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상의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완전히 획득해서 추가 감염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뭐 1번 확진자의 이제 접촉자도 이제 격리가 해제됐었고요. 네. 접촉자 중에 이제 감시 대상이었지만은 이제 음성 판정 나면은 이제 격리 해제되는 그런 사례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음성 판정 받았다가 양성 판정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제된 접촉자들도 그 이후라도 좀 계속 주시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해제되는 이유가 잠복 기간이 14일이 지나갔는데 예.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해제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의심 증상 또는 유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14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해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방금 이런 분들이 혹시 그러면은 검사 결과가 잘못되어서 바이러스는 있는데 혹시 해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14일이라고 하는 잠복 기간은 상당히 통계적으로 상당히 아주 긴 시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하게 되고 두 번의 결과가 확실히 동일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몸에 바이러스가 없는 걸로 확진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나 감염의 확산 이런 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바이러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를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냥 통상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네. 또 하는 일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분리했는데 환자의 검체는 침이 되었든지 비말이 되었든지 거기 검체 안에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를 적당히 사람 세포에다가 감염을 시키면 이 바이러스가 정식을 하면서 대량의 바이러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바이러스에서 이 R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아까 질병관리본부가 얘기한 것 같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런 일 또는 바이러스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선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단 검사기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어떤 약물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물, 이 약물이 지금 우리가 한창 얘기되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료제 같은 거를 쓰면은 효과가 있다는데 정말 그럴까?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실제로 키우면서 그 약물을 주면은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일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초보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 백신 개발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걸 가지고 백신을 개발할 필요는 꼭 없는 거고요. 또 이런 걸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기술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서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도 돼요.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비상사태에 쓸 수 있는 백신은 한 달 정도면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상업용 백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업용 백신은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는 이제 유행을 했다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약물,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약물을 테스트해서 효과가 좋으면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은 있으니까 긴급할 때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제 그 통계 수치가 바뀌고 있어서요. 사실 이제 예상하기가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르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들도 적어도 이제 석 달, 넉 달 이상 이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예상하기를 약간의 변이를 이미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때 변이라고 하면 사람에게서 적응을 한 거죠. 이 예.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적응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비교적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 전파가 좀 더 용이한 수준으로 예. 그렇게 이제 진화했다고 예.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 바이러스가 갖추고 있는 조건,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것 이런 걸 볼 때는 중국에서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한 적어도 7월 정도는 되어야 7월이요? 예, 7월 정도는 되어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정리가 되는. 예, 정리 단계에 들어갈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4월 정도 되면은 추세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6번 환자, 지금 네. 16번 환자나 추후에 16번 환자와 같은 환자가 생기지 않으면 상당히 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제 예. 변수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네. 이 학생들이 향후 우리나라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은 16번 같은 환자가 추후에 생기지 않는다면 예. 향후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최대의 과제는 예. 중국에서 입국할 대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뒤에 이제 교육부가 또 이제 지침을 발표하고요. 각 대학들이 이제 개강 여부를 이제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